백양사 성호 스님이 조계종 원로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기로 하고 안건을 다음 회의로 이월했습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고품격 온라인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한국 불교 원로 스님부터 불교 과학, 심리학, 인문학 등의 전문가와 해외 불교 지도자까지 주요 강사진을 소개합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작년 멸실위기에 처한 비지정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존 처리 후 처음 공개된 두 성모 문화재의 지정문화재 승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일제강점기 정법사의 기록과 문화유산을 주제로 창건 109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정법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짚어봅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해달 스님을 만났습니다. 저서 복려관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우다를 통해 제주 근대불교 중흥조 복려관 스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백양사 성호 스님이 조계종 원로의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됐습니다. 대종사와 명사법계 특별전형 대상자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기로 하고 안건을 다음 회로 이월했습니다. 종단 최고법계인 대종사를 배출하는 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신임 원로위원회 백양사 성호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어제 열린 66차 원로회의는 의원 24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하고 안건 가운데 원로위원 선출건을 가장 먼저 논의했습니다. 성호 스님은 봉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59년 삼위계를, 1969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2009년 종사법계를 품수하고 백양사 주지, 11대 12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개원에 앞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신임 호계원장 보광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은 서남사 등 현안 해결과 종단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지속적인 코로나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불교가 방역의 모범을 보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원로 대종사님들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남사와 관련하여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대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종단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원로회의는 22명 대종사법계 특별전형과 7명 명사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다음 회의로 이월했습니다. 앞서 원경, 법타, 일면스님 등 원로위원 5명으로 특별전형 심의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 등을 취합해 다음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대종사라는 것이 우리 최고의 법계인데 이걸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대종사와 명사법계 품수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 우려의 의견과 함께 분사별 인원 조정 등의 의견도 제시돼 차기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는 56명, 명사는 12명이며 지난해에만 대종사 44명과 명사 9명이 특별전형을 통과하고 코로나로 연기된 품수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BTN 불교TV가 준비한 고품격 온라인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오는 5월부터 스님뿐만 아니라 불교, 과학, 심리학, 인문학 등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증문즉설하는 시간을 마련하는데요. 주요 강사진을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불교 원로 스님부터 해외 불교 지도자까지 총망라하는 비대면 온라인 대중강연 고인사이드. 한국불교 수행자로 용성 선원장 월암 스님, 백담사 무금 선원장 영진 스님, 광주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 중앙 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을 비롯해 원재 스님, 법상 스님, 효록 스님, 백거 스님 등이 나설 예정입니다. 박문호 뇌과학자, 강신주 철학가, 김환석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정재민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장,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 교수도 강사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료계 전문가로 이시영 정신과 의사, 황건 인하대 의대 교수, 김현아 한림성심병원 의사가 강연할 계획입니다. 정석희 TV 칼럼니스트, 정현민 다큐멘터리 감독, 이재용 탤런트, 조민기 작가 등 문화예술계에서도 참여합니다. 해외 강연자로 던컨 윌리엄스 교수, 제레미 헌터, 스티븐 바칠러, 노먼 피셔, 조한 헬리팩스, 로버트 서먼 등이 진지한 주제를 명쾌한 언어로 풀어갑니다. 5월 1일 오후 2시 첫 강의는 코로나가 던진 화두, 고 인사이드 마음으로 가라를 주제로 박문호 뇌과학자가 첫 문을 엽니다. 박문호 박사는 신심 깊은 불자로 깊이 고민했던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처음 마주한 코로나 시대 속 명상의 의미를 조명합니다. 왼쪽 두종엽에서는 우리 바디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두 영역이 동작을 하려면 계속 자극이, 신경자극이 올라와 줘야 돼요. 근데 명상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두 쪽에 올라오는 신경자극이 차단이 돼요. 이것이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순간이 마지막 그 관문을 돌파하는 순간. 유튜브 채널 법상스님의 목탁소리로 많은 불자들에게 울림을 전하고 있는 법상스님은 20년 넘게 군승으로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묻다를 대주제로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강연합니다. 의도도 이렇게 바뀝니다. 어느 때는 뭔가를 너무 하고 싶었다가 어느 때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의 어떤 의도가 확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불교와 과학, 심리학, 인문학자들을 초청해 즉문즉설과 함께하는 대중강연 고 인사이드. 코로나19로 사회적 공황 상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지난해 멸실위기에 처한 비지정 문화재를 보존 처리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보존 처리 후 최초 공개된 두 성보 문화재의 지정 문화재 승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1700년의 불교 역사가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불교 성보 문화재가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 다량 소장처의 경우 세심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소중한 문화재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문화재청과 협조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하는 문화재 다량 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지난해에는 중요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 처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열린 비지정 문화재 보존 처리 성과 발표회에서 지난해 보존 처리를 진행한 두 성보 문화재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모두 국보나 보물에 준하는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당시의 보존 상태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혹독하고 긴 겨울을 지내면 따스한 봄볕에 새순이 솟고 꽃도 피듯 송광사와 쌍계사의 두 보라도 이번 사업을 통해 멸실 직전의 모진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순천 송광사 53불도는 18세기 의겸 스님이 그린 불화로 도난 방지를 위해 족자 형태에서 판넬 액자로 변형했습니다. 액자 하판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지속적으로 손상을 가했고 안료 방락, 갈라짐, 충해 등이 확인됐습니다. 하동 쌍계사 국사암 제석천룡도는 18세기 평삼 스님의 작품으로 외부 전각에 봉안돼 충해, 이물질 고착, 꺾임, 안료층 방락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저 쌍계사 제석천룡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보존 처리를 한 40년간 하였는데 제가 본 유물 중에서 가장 손상이 심했던 유물입니다. 문화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재료라든지 기법, 그리고 손상 상태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손상된 불화들은 클리닝 작업을 통해 오염을 제거하고 손상 요인 제거, 보존 방안 확보로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기초조사, 문헌자료 수집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발굴하고 초본도를 작성해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한 지정 문화재 승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일제강점기 정법사의 기록과 문화유산을 주제로 창건 109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다양한 행사로 정법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조현재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창건된 마산 정법사. 도심포교당의 효시이자 마산 근대불교의 산 증인입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창건 109주년을 기념해 어제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5일간 정법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재조명합니다. 이번 이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울림 속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초석이 돼서 더 큰 역사의 울림 속으로 더 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학술 세미나는 일제강점기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기록과 문화유산을 대주제로 열렸으며 통도사 반야암회주 지안 스님이 개화시기 포교당 역사의 조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조성치기와 작가를 중심으로 정법사 목도보살 좌상을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김성순 동국대 연구교수는 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일본 불교의 활동과 마산포교당의 대응을 고찰했습니다. 황정일 동국대 연구교수도 마산포교당의 신뢰를 중심으로 근대불교 사진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의 초석, 민족 정신의 도량, 통도사 포교당 개원 109주년 하면서 매일같이 사시마지 추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도님들도 늘 포교당이 어떤 초석으로 또 어떻게 세워졌고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늘 좀 생각하면서 부처님도 모시고 마음도 닫고 수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날 신도들도 무료급식소 보현의 집을 운영하며 자비를 실천하고 영축불교대학을 설립해 교육의 초석을 놓는 등 지역 포교 중심 도량의 역할을 해온 정법사의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역사의 울림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법고 창신의 가르침에 따라 큰 울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직도 끝내지 못한 코로나 시간 속에서도 늘 건강하시고. 정법사는 오는 10일 최종 안동대 교수와 심영 스님의 토크쇼를 진행하고 11일 김복근 전 경남거제시 교육장 초청 강연을 개최하며 12일에는 단양 방곡사 회주 묘호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학술대회 전 정법사 사부대중의 정성으로 모은 장학금 전달식과 사단법인 동북아 불교미술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습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조계종 제20교구 본사 서남사 주지에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금곡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서남사 문제가 원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단의 정화 이념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선배 조사 스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곡 스님은 서남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해 총무원장 스님과 종도들에게 죄송하다며 서남사가 본사직위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누가 봐도 이것이 다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서남사가 제20교 본사 주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이 지방세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하고 전통사찰의 토지 소유를 투기로 간주하는 정부의 전통문화 인식을 규탄했습니다. 조계종은 정부가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백 년간 계승해온 전통사찰 토지에 고율의 지방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해 전통사찰을 투기 세력으로 간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법률로 지정해 보존 관리해온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전통사찰 고유의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철회와 지방세법 시행령 단서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복려관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우다라는 책이 발간됐는데요.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책의 저자, 사단법인 복려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해달 스님을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복려관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우다라는 네. 책, 어떤 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운 복려관 스님의 생애는 그동안 왜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에 복려관 스님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왜곡되어 온 복려관 스님 생애를 고증을 했습니다. 복려관 스님이 관음신앙을 접하게 된 계기, 그리고 관음신앙을 확신한 비양도 사건, 그리고 복려관 스님께서 관음사 창건을 결심을 하시고 또 근대 제주 불교 역사에서 최초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거행한 장소인 산천단, 그리고 복려관 스님께서 수계를 하시고 또 항일운동을 결심한 장소인 해남 대흥사, 또 복려관 근대 제주불교의 시작점이죠. 관음사, 또 복려관 스님께서 항일운동을 실천한 법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복려관 스님의 생애를 대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려관 스님 생애 왜곡 사건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이 책에 담았습니다. 네, 기존에 발간된 복려관 스님에 관한 책과 이번에 발간된 책,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복려관 스님의 생애와 업적을 구술이나 또 문헌에 근거해서 책으로 나온 것은 어른들이 읽는 동화로 제작한 고마워요 복려관이 처음이고요. 네. 학술 서적으로는 이번에 나온 이 복려관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우다 이 책이 처음입니다. 네, 복려관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 역사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단역으로 왜곡시켜 왔고요. 그 근대 제주불교 역사 현장에서 활동이 거의 없었던 그런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 제주불교 역사를 재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려관 스님의 생애가 왜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책은 그동안 왜곡된 복려관 스님의 생애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복려관 스님의 사실들이 왜곡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대 제주불교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시기도 한 복려관 스님, 이 스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복려관 스님의 이제 생애를 말하기 전에 근대 제주불교 역사는 아픔이 있습니다. 200여 년에 걸쳐서 이게 종교로서의 불교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복려관 스님은 1865년에 제주도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1907년 12월 8일에 해남 대흥사에서 승려가 되십니다. 네, 은사 스님은 유장 스님이시고요. 비구 청봉화상을 계사로 해서 승려가 되시는데 200여 년간 지속된 제주불교 암흑기가 끝나고 드디어 근대 제주불교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복려관 스님은 관음신앙으로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1909년 봄 한라산 관음사의 제23 교구본사죠. 관음사를 창건함으로써 해남 대흥사의 전통불교를 심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항일운동 하시는 분들의 은신처로 법정사를 창건을 해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을 견인시키십니다. 예,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9년 3.1운동보다 5개월 먼저 앞서서 일어난 항일운동인데요. 내 나라를 되찾겠다는 제주도민의 항일운동입니다. 네. 1926년도에는 제주불교 소녀단과 제주불교 부인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래서 신여성운동에 앞장을 서십니다. 그리고 복려관 스님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찰은 중창을 하시고요. 네. 포교 요충지에는 포교당을 창건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23교구본사인 한라산 관음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과 감방에 10여 개의 사찰과 포교당을 창건을 해서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복려관 스님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요. 네.
근대 제주 불교 최초 비구니, 그리고 근대 제주 불교 역사를 일으켜 세워서 중흥시킨 중흥조, 또 신여성 운동의 앞장선 여성 리더, 또 제주 여성 항일 운동가로 유명하신 최정숙, 또 고수선, 강평국 여사보다도 먼저 항일 운동을 한 여성 항일 운동가입니다. 스님께서는 복려관 스님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하시고 또 계속해서 논문과 책을 쓰고 계신데요. 복려관 스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그 계기도 좀 궁금해집니다. 2017년도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복려관 스님의 입적지를 갑자기 아무런 근거 문헌 제시도 없이 산천단 소림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복려관 스님 입적지는 관음사가 확실하게 돼 있었고 또 모든 문헌들도 관음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연구 결과물하고 근대 제주불교 연구 결과물을 전부 이제 제가 찾아서 교차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 근대 불교가 이렇게 재편을 시도한다는 걸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려관 스님의 생애 왜곡 사건이 제가 복려관 스님 연구에 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올해가 복려관 스님 탄신 156주년이자 열반 83주기입니다. 복려관 스님의 정신을 선양하는 사업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복려관 스님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왜곡되어 온 지가 한 20년에 가깝게 왜곡이 되어 왔고, 이제 올해는 복려관 스님께서 항일 운동 하시는 분의 은신처로 창건하신 법정사하고 1918년 봉기한 법정사 항일운동을 거기에 역점을 두고 연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연구 결과물도 일부 왜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구술 체록과 근거 문헌을 찾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교차 검증을 거치면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스님께서는 국립대만사범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또 한국과 일본에서 연구활동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연구를 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책은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겁니다. 복려관 스님의 대체적인 이게 생애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이고, 앞으로는 상세한 복려관 스님의 이제 생애를 연구해서 내놓는 게 우선이고요. 이제 이어서 이제 복려관 스님 다큐를 제작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근대 제주 불교와 관련된 연구 활동과 또 세미나 또 이제 문화 활동 등을 통해서 복려관 스님을 여러분한테 드러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게 될 다큐멘터리와 다양한 사업들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 불교가 없었던 암흑기를 끝내고 제주 불교를 일으켜 세우고 또 항일운동에도 앞장서신 복려관 스님의 정신이 널리 선양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월 9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